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오늘 첫 소식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십시오. 신천지 대구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2번 신청했는데 검찰은 2번 모두 반려해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이 유출됐다며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이중 처사를 지금 비판하는 보도가 그렇죠. 있던데. 이중잣대, 이중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대구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뉴스 내용 중에 있는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지난 2월 28일에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관련 자료들을 대구시장의 표현대로 하면 찔끔찔끔 주고 있고 부정확하게 주고 있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리고 고발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경찰이 지난 3월 1일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반려합니다. 2번 반려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월 3일에 다시 또 반려가 됐었죠. 그러면 2번 반려가 됐고 신천지가 고발했다는 건 뭐예요? 신천지가 고발한 거는 좀 재밌는데 3월 4일에 네. 신천지 홈페이지가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예. 중학생에게 신천지 홈페이지 다 털렸다. 라고 하면서 중학생이라고 자기를 밝힌 해커가 저번에 전에 주셨던 내용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중학생이 3월 4일에 털고 오전에 그 신천지 홈페이지를 털고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털고 그다음 오후에 3월 5일까지 정부에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서 해킹한 자료를 가지고 온라인에 인터넷에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킹한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예, 그거뿐만 아니라 3월 8일에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게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 보니까 이거 실제 명단이랑 똑같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예.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신속하게 빛과 같은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죠. 그러면 검찰의 어떤 그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뜻 같은데 검찰은 뭐라고 그래요? 검찰이 말하는 기준은 이제 범죄 소명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말을 이제 쉽게 풀어드리면 대구시에서 고발한 사건은 신천지에서 고의적으로 명단과 시설을 누락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기록상 소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부족한 소명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한 거고 반대로 신천지가 고발한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과 해킹이라는 분명한 사건이 있어서 누가 봐도 소명이 됐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검찰은 그러니까 대구시가 고발한 사건이 기록상 소명이 안 됐고 신천지 고의성 여부가 확인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신천지가 인원이 부족하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려면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찰의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검찰은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한 거지 신천지가 고발하면 영장 청구해주고 신천지가 고발당하면 안 해주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런 검찰의 해명을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법적 양심이니 인권 침해 방지 같은 원론적인 말로 중립성과 정당성을 얻고자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MBC의 평가군요. 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뉴스는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일본도 우리 못지않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지자체들이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마스크 구매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이타마시가 이틀 전인 3월 10일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24만 매 중에 18만 매의 마스크를 보육원, 유치원, 노인 요양시설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타마시에 있는 조선 유치원에는 단 한 장의 마스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왜 빼요? 사이타마 조선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타마시가 유치원에 마스크를 나눠주는 건 맞는데 조선 유치원은 해당 사항 없음이랍니다. 아니 조선 유치원이라면서요? 똑같은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인데 해당이 안 된대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법원의 판단이 그런데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고교 무상화를 추진해서 고등학교 이제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을 때도
조선학교는 제외시켰고, 아 지금 여기 조선이라고 이거 혹시 총련계입니까? 예, 조총련계.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법원이 얘기한 게 조선학교는 북한과 연계된 조총련계가 운영하고 있고 네. 단체로 취약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에서 배제한다. 그게 이제 그 라는 거예요? 전부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제기됐던 어떤 논란이 그 총련계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네, 네. 그러니까 끊어버린 네. 일본 정부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 차원에서 그 이해를 차원과 같아요. 그 차원의 논리를 갖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유치원에 대해서도 총련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치졸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은 그렇다고 칩니다. 네. 근데 마스크는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스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네. 사람의 생명과 건강, 그것도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조선 유치원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네. 나는 일인데, 예. 더 안타까운 건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이 조만간 우리처럼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 마스크를 배포할 겁니다. 네. 이때도 조선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초중 고등학교는 배제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이타마시뿐만 아니라 일본 지자체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와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러니까 이 그 접고는 부상은 치료해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정말 일본 정부가 조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약간 좀 네, 나가긴 했지만 좀 흥분했어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 누구도 어떤 차별받아서 안 되는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정훈 작가의 문제 의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